성경적 한의학 188회 오늘은 무통증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회 강의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44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많이 애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이라고 하면 다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 병, 통증이 없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아프지 않은 병, 무통증병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서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지각, 통각, 온도각, 촉각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통증을 느끼죠. 통증. 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소위 무통증병이 됩니다. 무통. 이걸 아날제시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무통증병이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세요. 치매 환자들 통증이 없죠.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혈압이 높다고 해서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습니다. 혈압 높은 사람들은 뒷골이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당뇨병, 통증이 있습니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어디 아프지 않습니다. 무통증병.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진단을 받은 지 5년 후지요. 5년 후. 처음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음식 조심, 약물 조심, 운동요법 하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무런 그게 차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문제없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것이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됩니다. 병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사인이나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있거나 하면 조심을 하죠. 그러나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합병증이 걸리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폐결핵, 아픕니까 이게? 나중에는 아픈 단계가 있지만 처음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심장. 심장의 관상동맥이 굳어지는 협심증. 심장의 혈관이 무려 96,000km라고 그랬죠. 지구 둘레가 4만 km. 심장 하나에 들어있는 혈관이 지구 전체 둘레의 2바퀴 반.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그 하나가 막혀서 7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70%가 딱 넘어서 막히면 그때는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굉장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병 환자가 통증이 생겨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태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혈관을 확장한 시술을 받든지 스텐트를 받든지 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폐 그랬죠. 심장 그랬죠. 간은 어떻습니까? 간은 또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유독 특별한 간만의 어떤 별칭이 있습니다. Silent organ, 침묵의 장기. 간 3분의 2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좀 피곤하다. 한 번씩 소화 좀 안 되는다. 이것뿐이지 아프진 않습니다. 아파야 통증이 있어야 사람이 심각성을 느낄 텐데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좋다. 술을 좀 그만 마셔라. 술이 간에 나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통증이 없고 증상이 없으니까 계속 마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래 왔는데 지금도 그러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통증이 없는 겁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병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고 사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암. 대장암이 있다고 해서 대장이 아프질 않습니다. 아프면 사람이 눈치를 챌 텐데 아프질 않는 것입니다. 대장 안의 유일한 증상 중에 하나가 출혈인데, 대장에서 출혈이 생겼을 때 무엇이 대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 먼 곳, 깊은 곳, 위라든지 십이지장 쪽에서 나오는 피는 피가 뚝뚝 나오는 게 아니라 위산과 음식과 피가 섞여서 새까만 피, 흑변이 나옵니다. 흑변이 나오면 위 그리고 십이지장 쪽에서 출혈이 있었다. 궤양이나 무슨 암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시 항문 근처에서 피가 나오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밑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그냥 한 일주일 정도 피가 나오다가 말면은 치질이나 이계통의 출혈이다 생각하면 되고,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쭉 이렇게 피가 출혈이 흐르면은 그때는 대장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통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통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만을 가지고 참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나병. 나병이 무서운 것은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환자들 자기의 손이 옆에서 이렇게 난로에 대해서 타고 있어도 모릅니다. 통증이 없는 거죠. 화상을 입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 없는 병은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조금만 탁 되면 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데 통증이 없는 무통증 병은 상당히 무서운 거죠. 기질적으로 척수라든지 척추 안에 있는 그 신경이 척수 아닙니까? 척수에 문제가 있을 때에 신경 전달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무통증 병이 생길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뇌혈관 장애. 뇌혈관 장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뇌혈관이 꼬여 있다든지 또 뇌혈관이 막혀 간다든지 그러한 그 현저한 임상적인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혀 통증을 못 느끼는 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 침입타가 생겼을 때 그때는 엄청나게 아파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탁 오는 거죠. 아까 제가 심장병 얘기를 했지만 심장병이 70%까지 이렇게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딱 혈관이 70% 이상 막히면서 부어지면서 혈류 장애가 생기면 갑자기 심장에 화살을 맞은 것처럼 콱 번개치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끼게 되죠. 이걸 핫 어택이라고 합니다. 핫 어택을 당하면 사람이 갑자기 절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무통증병의 상태에 이릅니다. 술 마시면 지각과 통각과 온도각과 촉각, 감각, 이성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술 마시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고 도무지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통증병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병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병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위장이 약한 사람이거나 내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거나 또 내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이거나 이러한 병식, 병에 대한 인식이죠. 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병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안 받다 보니까 병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병식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가적인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환자다. 내가 정신이 약한 사람이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경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신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 너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신경증을 뉴로시스, 정신병을 사이코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코시스 환자들은 자기 발로 걸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꼭 남이 이끌어서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신경증 환자는 자기 발로 걸어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병식이 있기 때문이죠. 병식,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통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내가 많이 참 통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무통증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주 건강하고 신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병이 든 사람입니다. 아까 간 같은 경우에 간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대부분 모두 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이죠. 술을 마시면 술 속에 있는 알코올이 간에 들어가서 간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알코올성으로 지방간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방이 간에 5%만 침착이 되어 있어도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10%, 20% 침착이 되어 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지방간 더하기 술 하면은 바로 간경화가 옵니다. 간경화. 리바시로시스라고 해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인데 간경화나 간암은 분명히 다르지만 병리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임상적으로는 같습니다. 치료가 안 되고 못 고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간경화나 간암 같은 병은 아픔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망가져서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별로 아픔이 없습니다. 물론 소화가 안 되고 다른 증상은 좀 나타나지만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통증.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픈 사람인가? 물론 이 반대도 있죠. 지나치게 너무 예민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병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지나치게 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경증상입니다. 그런 것을 심신허약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문제이지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기증에 빠져가지고 심신허약적으로서 내가 이 병은 아닌가, 저 병은 아닌가, 자꾸 인터넷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고, 자꾸 두드려보고, 닥터 쇼핑하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임상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통증병이나 심기증 건강염려증인데, 이러한 심기증이나 다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허하지도 않고 실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그랬죠. 허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하고 넘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은 것, 중도를 지키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케어풀해야 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건강염려증, 심기증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과신하고 해서 이러한 무통증에
무통증병에 빠져서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실기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입니다.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뼈입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던 여성들이 갱년기가 되어서 심장이 급격히 약해져서 심장 때문에 서든 액시던트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은 30%로 나와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탁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 생기는 심장병, 보통 그냥 화병. 여성들, 부인들 치고 신경화라든지 울화 이런 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있다고 생각하고 다 그러는지 하고 그냥 묻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개인계는 해야 되고 개인계는 다 다른데 치료하지 않고 그냥 묻혀가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은 반드시 심장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뼈입니다. 뼈. 부인들이 아기를 낳고 나면 유산을 하든지 출산을 하든지 아기를 낳고 나면 엄마의 뼈가 아기 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 성분, 뼈 물질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뼈가 급속하게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다발성 관절염, 류마티스라든지 또는 골다공증, 골소공증, 골조공증 이러한 병들이 막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가 됐으니 그러려니 하고 아무런 자각의식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통증.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만 치료했으면 금방 예방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병들을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평생 뼈 때문에 심장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 하프를 굉장히 은혜피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무통증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무지 감각이 없습니다. 특히 요새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블루라이트, 그 청색광이죠. 청색광. 강렬한 청색광. 청색광이 얼마나 우리 눈을 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눈에 망막을 다칠 수 있고 황반 변성이 올 수도 있고 눈을 시력을 가게 할 수도 있고 그게 계속 집중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뇌신경이 피로해지고 쇠약해지고 또 이게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아주 하이퍼 센시티브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 자체가 통증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계속 보고 있다고 해서 무슨 통증이 있습니까?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이것이 병인지 뭔지 몸에 어떻게 나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음식도 있죠. 음식에 있어서 맛있는 음식은 대부분 달고 짠 음식 아닙니까? 단 음식, 짠 음식, 짠 음식, 단 음식, 달고도 짜고, 짜고도 단 음식 이런 것들이 입에 맞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사실 몸에 많이 안 좋은데 거기에 통증이 없습니다. 무슨 단 음식을 먹었다고 아프다든지 짠 음식을 먹어서 아프다든지 하면 안 먹을 텐데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해도 계속 먹고 밤에 야식을 하고 밤에 육식을 하고 과식을 하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런 것이 들어가도 아무런 몸에 통증이 없으니까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무통증병은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쌓이다 보면 갑자기 돌연한 서든 액시던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 탁 넘어지고 갑자기 팡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병으로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계. 물이 100도씨 되면 끓는데 99도씨까지는 아무런 표현에 나타나는 증상이 없죠. 그러나 그 한계쯤에 딱 도달하면 팍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임계지 않습니까? 이 임계쯤에 도달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 이게 무통증병의 특징입니다. 그 순간에 딱 당하면 끝나는 것이죠. 폐암이 그렇습니다. 폐암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담배를 안 피우겠죠. 아프다고 하면 빨리 치료를 받았겠죠. 그러나 폐암 환자는 아프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뭐 이상한 메스가 보인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말기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나중에 나타나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 병들이 다 그런 병들입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병들이. 평소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병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고 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병식이라고 그러죠. 병식. 병식이 있어서 그때그때 치료를 받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약이 필요하면 약을 쓰고 음식 조절을 해야 되면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운동을 하고 특히 운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운동. 아무리 운동을 하라고 해도 운동을 어제도 안 했고 10년 전에도 안 했고 한 달 전에도 안 해도 괜찮았는데 뭘 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는 거죠. 운동을 안 해서 어디 아프다 그러면 당장 하겠죠. 알아서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통증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통증을 주시는가 봅니다.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무통증병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말로 무섭고 두렵고 큰 병들은 다 통증이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병은 막상 치료하면 빨리 치료 잘 되는 병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는 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아이를 이야기도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병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무서움을 모릅니다. 아파야 무서운 병인 줄 압니다.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 병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혹시 우리가 앓고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무통증 병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식, 죄에 대한 인식이죠. 죄식이 없으면 죄를 짓고도 무통증을 느낍니다. 깨어진 유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있는 유리가 거미가 있어 깨어져 있었다. 처음에 한 번 보면 누가 저려놨지? 두 번째 보면 아직도 안 고쳤구나. 세 번째 보면 저 유리는 원래 깨어진 거야. 네 번째 보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깨어진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일을 4번만 반복하면 그때부터 아무런 인식이 없어집니다. 습관화됩니다. 죄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생활 습관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알고 4번만 넘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인식이 없습니다. 가슴이 한 번씩 아플 때는 심장이 아픈가 하다가 계속 아프면 나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도 쉽게 안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무통증병은 없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인생이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돌아볼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